문제 203번입니다. 예. 그 1회 때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좀 수정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예. 밭작물, 고추에 관하여가지고요.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기 후 조건에 따른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쑥쑥 스캔을 해보니까 앞서 나간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잔존보험가입금액 계산해야 되겠다. 이거 준비 생산비 개수도 친히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표준 생장일수도 외웠는데 친히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이대로 다 줬어요. 아이고 이건 너무 고마운 문제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요. 그냥 생산비 보장보험금 기본 공식 존경 피병자 딱 써놓고 이거는 이제 경과 비율은 여기 이제 이전이니까 준 한 번 준 생표 해놓고 피해율은요 고추를 피해 일미야 하면은 그냥 주어진 내용들 넣어놓고 그대로 넣어가지고 사칙연산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나와준다고 그러면 너무 감사한 문제다. 자, 직접식 앞에다 써놓고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존경 피병자입니다. 잔존보험가입금액 계산하죠. 앞에 그 준 게 있어요.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가지고 잔존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잡습니다. 경과비율이요. 여기서는요 이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준 한 번 준 생표를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합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준비계 생산비 개수도 49.5라고 줬어. 암기사항인데 그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0.7475가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거 선생님도 계산기 잘못 눌러서 틀렸을 수 있잖아. 그리고 피해율은요, 고추를 피해 일미야 그런다 그러겠죠. 그래서 면적 피해율. 여기서는 심지어 면적 피해율이라고 50%로 줬어요. 평균 손해 정도 비율도 그대로 줬고요. 그냥 계산하면 되죠. 미부상 비율 빵프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더니 0.4. 그래서 이제 재료들이 다 갖춰졌죠. 이 재료들이, 이 재료들. 그리고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70%라고 또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하고요. 그리고 이 잔존 보험가입금액이 몇 프로라고 해서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 부담금을 25만 원이라고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면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넣고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79만 6,5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하고 79만 6,500원 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4번 문제입니다. 역시 고추고요. 수확기 이전이래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문제랑 유사한 듯 좀 뭔가 다르죠. 근데 이 정도 문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제 싶기는 해요. 이제 옛날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아주 본이 되는 기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 틀에서 그냥 요 하부 단계로 주는 거예요. 내용을. 그런 것만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이런 거 이제 암기상 이런 거 안 주고 내는 거 이런 거 안 넣어주고 이런 거를 하부 단계로 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난이도 올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204번 역시 존경피 병자 써놓고 시작을 하죠. 잔존보험가입금액 문제에서 뭐 앞에 나갔던 거 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가입금액이 그대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잡는다라는 내용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요. 자, 수학기 이전이니까요. 준 한 번 준 생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생장 일수하고 표준 생장 일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0.7475 나옵니다. 피해율, 면적 피해율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미 하죠.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 그대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4 나왔습니다.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잿빛 곰팡이병이 2등급에 해당하고 이게 인정 비율이 50%라는 거 몰랐으면은 이 문제를 틀렸겠죠. 이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0% 0.5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재료들 가지고 쭉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은 주진 않고 그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 줬어요. 5%.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50만 원 가지고 여기 50만 원이 잡힌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99만 5천 원 됩니다. 그래서 답하고 99만 5천 원 끝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05번 역시 고추 분목이고요. 주어진 내용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수학기 이전 사고 시 생산비 보험금 산출하고 수학기 중 사고 시 생산비 보험금 산출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막 이게 혼재하게 줬어요. 이렇게 내용을.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주어진 내용들 그냥 딱딱 맞는 내용들만 딱딱 넣어서 이 재료 넣어가지고 음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물음 1. 보험금 공식 직접 공식 나와야 되죠. 존경 피자. 왜냐면요 앞에 병충해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존경 피자 왔습니다. 잔존 보험가입 금액 나간 거 빵원이라고 했으니까 1억이 그대로 될 것이고 경과 비율 이제 지금 이전 거 먼저 하고 있죠. 물음 1에 그래서 한번 준 생표죠.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 그리고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했더니 경과 비율은 0.798 나와요. 피해율은요. 예, 여기 이제 주어진 내용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수학기 이전 사고 피해율을 그냥 그대로 줘버렸어요. 이거 20% 적용을 하라고. 예, 뭐 한번 또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기부담금은요 잔존보험가입 금액에 자기부담 비율 곱해줘. 그래서 3%라고 그랬으니까 0.03 해서 계산했더니 300만 원 됩니다. 필요한 재료는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잔존보험가입 금액은 이제 그 보험금에서 빵원 한 거 요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계산했더니 1296만 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답하고 1296만 원 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계산기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눌러보고 선생님이 실수한 게 있으면은 바로 그 챌린지 해주세요. 우리 카페나 뭐 여기 영상 댓글이나 틀린 게 있으면 선생님도 확인하고 바로바로 수정해 드릴게요. 예. 근데 보통은 잘 안 나오긴 해요. 예. 틀린 게. 예. 자, 물음 1에서 산출한 생산비 보험금을 정상 지급한 것으로 가정해서 풀이하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앞에 나간 거 있으니까 그거 빼고 잔존 보험가입 금액 잡으라는 얘기죠. 예. 이제 그 정도 눈치는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음 2 할 때는요, 역시 존경 피자인데 잔존 보험가입 금액 할 때 원래 1억에서 나간 거 와가지고 잔존 보험가입 금액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잔존 보험가입 금액은 8,704만 원이네요. 경과 비율 이제 수학기 중사고니까 중1 때 수표 좋아했다라고 그랬죠. 예, 그 내용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0.5 잡고요. 피해율은 40%라고 얘기했죠. 예. 자기부담금은요. 여기 잔존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0.03 해가지고 261만 1,200원 나온대요.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도 한 번 더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곱하기 0.03 261만 1,200원 네, 맞네요. 그러면 필요한 재료들은 이제 다 구해졌죠. 그래서 이 내용들 쭉 이렇게 가지고 그 계산을 한 겁니다. 중경피자 돌린 거예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1,479만 6,800원 나옵니다. 그래서 답하고 1,479만 6,800원 끝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이번에는 브루콜리 품목에 관한 내용이래요. 아래에 주어진 내용을 보고 역시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하라고 그랬네요. 문제를 스캔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보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을 곱게 준 게 아니라 썰로 줬어요. 워딩으로. 최근 2년간 연속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저 비율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3% 아니면 5%인데 여기 지금 100% 이하면은 120%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최저 비율은 3%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고 고맙게 작물 피해율을 그냥 60%를 딱 줘버렸네요. 고맙죠. 이러면 더 수월하죠. 자, 직접 식 써놓고 시작합니다. 존경 피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잡아보는 거예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요, 보험 가입 금액 1,500만 원에서 앞에 나간 거 있으면 빼는데 여기 문제에서 쭉 봤더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 나간 거라고 없어요. 빵이죠. 그래서 1,500만 원이 그대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고요. 경과 비율은요, 이게 이전인지 수학기 이전인지 수학기 중사고인지에 따라 다른데 문제에서 수학기 중보험사고 조사라고 써줬죠. 명확하게. 그러면은 중1 때 수표 좋아했다 요 내용 가지고 풀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 그대로 넣어서 계산했더니 0.5 50% 되고요.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 곱하기 작물 피해율 곱하기 1미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마운 거는 일단 작물 피해율은 곱게 줬어요. 60%라고. 그래서 그냥 잡아놓고 미보상 비율 10%라고 있는 거 이렇게 잡아주시고 면적 피해율 죄다 분의 피해 본놈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0.5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기 부담금은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방금 3% 우리가 잡아놓고 왔죠. 그렇게 계산해서 45만 원 나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주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존경 피자를 돌렸더니 15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하고 157만 5천 원 끝.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07번 6회 때 기출문제 나온 거 수정해서 가져왔습니다. 고추에 대한 내용이고요. 물음에 답하래요. 그래서 스캔을 좀 하다 보니까 준비기 생산비계수도 곱게 줬네요. 2020년 5월 10일 날 심었고 가뭄 피해래요. 그래서 보험 사고 접수를 8월 7일 날 했고 조사를 8월 8일 날 했고 수확 개시 8월 18일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요거 그리고 수확 종료 1 이렇게 그리고 면적 비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미보상 비율 아이고 이거 고맙게 이거 이대로 줬네요. 자 물음 1 위 조건에서 확인되는 사고 발생 일자를 기재하고 그 일자를 사고 발생 일자로 하는 근거를 쓰라고 그랬는데 가뭄과 같은 이런 재해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가뭄 이후 이 첫 강우일의 전날을 사고 발생일로 한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원래 재해가 끝나는 그 날이 그 사고 발생일인데 가뭄은 이렇게 계속되는 재해다 보니까 언제를 그 기점으로 본다라고 그랬어요. 첫 강우가 오면은 그 전날을 사고 발생일자라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은 그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발생 일자로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020년 8월 8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일자를 사고 발생 일자로 하는 근거는 선생님 방금 전에 한 말을 이제 워딩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답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끝 이렇게.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그 답안을 작성하세요. 자, 물음 2 경과 비율 구하라 그랬고 물음 3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라 그랬네요. 같이 풀을게요. 어차피 생산비 보장 보험금 그 구하려면은 이 경과 비율도 알아야 되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연쇄살인 문제죠. 경과 비율을 앞에서 틀려버리면은 이 여기 들어갈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2번 물음 2를 틀렸을 뿐인데 물음 3번도 틀리게 되는 연쇄살인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음 2를 풀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필요한 내용이 뭐예요? 경과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수학기 우리가 지금 중에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난 건지 먼저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경과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이 달라지잖아요. 수학기 이전이면은 경과가 이전에 준 한 번 준 생표로 갈 것이고 수학기 중사고면은 중1 때 수표 좋아했다 그걸로 써야 되니까 언제인 건가 사고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고 발생일자 우리가 지금 8월 8일로 잡았죠. 그런데 봤더니 수학 개시일이 언젠가 봤더니 8월 18일이에요. 아이고 수학 개시하기 전에 난 사고네. 수학기 이전 사고죠. 그럼 우리가 공식을 뭐 써야 된다? 이전에 한 번 준 생표 이거 써야 되겠죠? 요 공식. 자, 준비기 생산비 개수 고맙게 줬고요. 생장일수는요.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 일수니까요. 문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90을 그냥 써놔버렸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사고 발생일을 언제로 봤어요? 사고 발생일자를 여기로 봤죠. 8월 8일. 그렇기 때문에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가 며칠이다? 90일이다. 90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그 생장일수는 90일이 된다. 그리고 뭐 표준 생장일수는 우리가 이미 암기도 하고 있지만 또 곱게 또 100일이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요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경과일수 94.95%가 나온 겁니다. 체크하시고요. 이어서 바로 존경 피자 해야 되죠. 그래서 경과의 비율은 이미 이렇게 나와줬고 고맙게 이제 우리가 피해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고추를 피해 일미야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면적 비율 50%라고 줬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 40%라고 줬고 미부상 비율 20% 줬습니다. 아주 곱게 줬어요. 그대로 계산해서 넣습니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요 800만 원이라고 그냥 역시 곱게 줬어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자기부담 비율 5%라고 했으니 계산했더니 40만 원 나오죠. 그래서 모든 재료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계산했더니 81만 5,360원 나옵니다.
뭐 보험금에 대한 뭐 다른 반올림이나 절세나 이런 조건 없죠? 예, 그럼 그대로 와서 답 81만 5,360원 써주시면 되겠죠? 예. 문제 208번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고 브로콜리 품목의 피해율 산출하래요. 예, 결국에 이제 피해율도 보험금 문제라고 선생님이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예, 보험금 구할 줄 알면 피해율 구할 줄 아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 봤는데 아이고 고맙게 또 이런 수치들도 줬어요. 아이고 너무 고맙죠. 예. 그리고 미부상 비율 이렇게 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피해율 구해야 되는데요. 피해율은요, 사실은 이 식을 이렇게 딱 써놓고 구하는 게 뭐 정석이긴 정석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좀 풀어보다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 써지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푼다 보면은 이거 주어진 거 가지고 이걸로 비율 잡고 또 이거 가지고 또 비율 잡아서 곱하고 1 미부상 비율 해서 곱하면 되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문제 컨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고 이 내용을 좀 유추해가지고도 또 풀 수 있는 게 있다. 계산 문제가 이게 또 묘미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이제 너무 쉬워서 다 정상적으로 알고 계실 걸로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 재배 면적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가지고 0.2 잡았고요. 면적 피해율이요. 작물 피해율은요. 요 식을 다 모르더라도 여기 본문에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주어진 거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죄다 뭐예요? 죄다 몇 개요? 80이죠. 피해 본놈 올라갑니다. 20 곱하기 50% 피해 성이니까 0.5 하면은 10 될 것이고요. 20 곱하기 0.8 하면 16 될 거고요. 20은 뭐 그대로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더하면은 보니까 46이고 나누기 80 하게 되면은 0.57로 나오네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1분도 필요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0.57로 잡은 겁니다. 이런 거 이거 다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거 쭉 써서 바로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 가지고 미부상 비율 20%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0.09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피해율이니까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9.2% 이렇게 답하고 9.2% 끝 이렇게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09번입니다. 밭작물 품목에 관한 내용이래요. 아래 조진 내용을 보고 강물음에 답하랍니다. 문제 나온 게 품목이 무하고 메밀이 나왔네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초보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딱 떠올려줬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보험금 공식을 4개 1번 고추, 2번 브로콜리, 3번 메밀, 4번 나머지 애들 요렇게 딱 구분을 지어주셨었지. 그렇게 그걸 떼올리면서 좀 카테고리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이미 여기 스캔 단계에서 그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는 4번에 아까 그 4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친구였어. 메밀은 3번 카테고리에. 얘는 피해 면적 잡는 게 좀 특이했었지. 도복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구분해가지고 그 내용이 있었지. 이 정도까지는 일단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스캔이 일단 될 때 스캔 단계에서. 그래서 다른 주어진 내용들은 이거 조금 평이하게 좋네요. 아이고 요거 이렇게 장난을 쳐놨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게 보고 이제 문제 하나씩 바로 풀어볼게요. 자, 물음 1. 계약자 A씨에게 지급할 생산비 보험금 산출하라 그랬고요. B씨에게 지급할 생산비 보험금 산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내용 가지고 각각 생산비 보험금 한번 구해봐. 그 내용인데요. 자, 물음 1. 먼저 그 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보험금 공식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보험금 보피자 일단 써줘야 되겠죠. 피해율은요, 그냥 얘는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고추를 피해 일미화처럼 이제 워딩 맞춰줬기 때문에 이제 이거 써줘야 되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면적 피해율은요, 500 나누기 1000 해가지고 0.5 잡고요.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그대로 문제에서 줬죠. 고맙게. 미보상 비율 관련 내용은 없어요, 무가. 그래서 이렇게 이 재료들 가지고 이 재료, 연결을 잘못했는데 또 괜히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게 재료들 가지고 어차피 0.5, 0.5라서 차이가 없긴 한데 미보상 비율은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0.25 잡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 20%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계산했죠. 보험가입 금액 5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25만 원 나왔습니다. 아주 너무 무난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제 2번 물음 2에는 조금 트릭이 들어갔어요. 자, 역시 보험금 공식은 보피자예요. 그죠? 근데 이제 피해율을 잡을 적에 이 메밀의 경우에는 피해 면적 곱하기 1미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미보상 비율 역시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죠. 여기서는 굳이 표현은 해놨어요. 1-0으로 곱하기 하는 걸로. 어차피 1이니까 곱하기 하나만 하잖아요. 면적 피해율을 잡는 게 이제 관건인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거는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되면은 사실은 저기 뭐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 뭐 저렇게 준 워딩이 안 흔들렸을 텐데 뭔가 이거 그 쓰러진 거에다가 곱하기 0.7 하고 아닌 거에다가 그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갖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해서 잡는 게 피해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이 문제는 틀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이거 쉽게 준 건데 이런 낚시에 걸리지 마세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은 이런 낚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을 그냥 그대로 500제곱미터를 줬잖아요. 그리고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 그래서 0.5를 잡은 겁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그 재료들은 다 구했죠. 그래서 오고 자기 부담 비율 20% 보험가입 금액 500만 원 해서 계산했더니 150만 원 되죠. 150만 원. 그래서 답하고 150만 원 끝까지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10번입니다. 메밀 품목 이야기라고 그러고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래요. 그렇죠. 이 문제 한번 내줘야 되죠. 도복으로 일한 거하고 도복 이외인 거 가지고 계산하기 해보는 거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평균 손해 정도 비율 60%라고 고맙게 줬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를 좀 더 붙잡스럽게 20% 피해형, 40% 피해형, 60% 피해형, 뭐 100% 피해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 딱딱 해가지고 얼마씩 줘가지고 한 번 더 계산해가지고 이거 구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분의 피해 본놈 그렇게 해서 감안한다라는 거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 직접 식 나와야 되겠죠. 보피자입니다. 피해율은요. 메밀이기 때문에 면적 피해율에다가 곱하기 1미 해가지고 구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근데 이제 이 메밀의 경우에는 이 피해 면적 잡는 게 좀 특이하다라고 그랬어요. 도복으로 인한 거에다가는 곱하기 0.7 하고요.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에다가는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감안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이 500제곱미터 그다 곱하기 70% 그러니까 0.7 하고요. 도복 이외 피해 면적 300제곱미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곱게 60% 줬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530 나오고요. 피해 면적 530 되죠. 재배 면적 얼마예요? 실제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0.53 나오네요. 자, 0.53 가지고요. 자기부담 비율 30%라고 그랬고 보험가입 금액 500만 원입니다. 계산했더니 115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끝에다가 한 칸 띄고 답하고 115만 원 끝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문제 211번입니다. 단호박 품목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래 조진 내용을 보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래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계산해 하고 이렇게 줬죠. 근데 이 정도는 너무 이제 쉬운 문제 아닌가요? 여기서는 지금 단호박 품목이라고 줬지만 이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 부로, 메밀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사실은 여기가 뭐가 와도 같은 문제죠, 사실은요. 정리된 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 보피자라고 그랬어요. 피해율은요, 피해 1미야로 기억해도 좋다라고 그랬죠. 이제 이 워딩을 통일을 해줬으니까요. 면적 피해율은요,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그래서 850제곱미터 나누기 1000제곱미터에서 0.85 잡았고요.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은요, 이렇게 복잡스럽게 식이 써있지만, 여기 딱 그거 보면은 밑에 죄다 분해에 여기 피해 본놈 부분 감안해서 올려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10, 5개니까 50. 여기 정상까지 합치면 100. 100 분해에 여기 10 곱하기 0.2. 10 곱하기 0.4, 10 곱하기 0.6, 10 곱하기 0.8,
10 곱하기 1은 하나마나. 예.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하면은 10, 이렇게 해도 이거 더해도 10, 이렇게 하면 더 10. 그래서 여기 0.3 나오죠. 100, 그러니까 30 나누기 100 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게 써 있다고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다? 죄다분의 피해 본놈. 그래서 평균 손해 정도 비율 0.3 잡았습니다. 미보상 비율은요 10%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산했더니 0.2295. 0.295하고요. 자기부담 비율 20%라 그랬죠. 보험가입 금액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보피자 돌렸더니 29만 5천 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답하고 29만 5천 원 끝. 이렇게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요. 굳이 다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바로 식전개 하셔도 되고 쌤처럼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답이 맞는 거예요. 답이. 예. 문제 212번 당근 품목 이야기고요. 쭉 봤더니 A씨는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했다고 그러고요. A씨에게 지급할 경작불능보험금 산출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문제를 좀 스캔을 쭉 해봤더니 어이고 보험가입 금액도 한번 계산을 해보라 그랬고 그리고 또 식물체 피해율도 한번 체크를 해서 지급사유 충족하는지 좀 체크를 하라는 내용이고 보험사 면부책 여부 해가지고 부책 그랬어요. 면책이면은 뭐 신경 쓸 필요 책임을 면하는 건데 부책이면은 책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경작불능보험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좀 체킹을 해야 돼요. 경작불능보험금의 경우에는요.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죄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이게 이제 지급 사유인데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식물체 피해율은요. 식물체 고사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 이렇게 계산하죠. 85% 나오네요. 해당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기부담 비율이 20%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40%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험 가입 금액을 곱게 안 줬어요. 예.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3,000원 있고요. 예, 그 보험 가입 면적 만제곱미터 있죠.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하게끔 했죠. 그래서 3,0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0.4 해서 경작불능보험금은 1,200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답하고 1,200만 원 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149번. 다음은 인삼 해가림설의 보험가입 금액 산정을 위한 감가상각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해가림시설 설치 시기하고요. 감가상각 방법은요. 계약자에게 뭐를 고집하다? 설치 시기를 고집하다. 해당 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되 최초 이 설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인삼의 정식 시기와 동일한 시기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이 설치 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을 하지만 이 최초 설치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적에는 인삼 심을 때로 한다라는 거죠. 해가림시설 구조체를 재사용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구조체의 최초 설치 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면 이 최초 설치 시기를 알 수 없을 때에는요. 해당 구조체의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해가림시설 설치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동일한 재료, 목재 또는 철재로 설치하였으나 설치 시기 경과년수가 각기 다른 해가림시설 구조체가 상존하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요?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시설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한 개의 농지내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 이번에는 재료가 틀린 거예요. 앞에는 재료가 이게 같은 그 경우였고 이번에는 상이한 재료예요. 상이한 재료로 해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료별로 설치 구획이 나누어 있는 경우에만 인수 가능하며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해가지고 가입합니다. 경년 감가율 적용 시점과 연단위 감가상각. 감가상각은요, 우리 지금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거 얘기하고 있죠. 보험 가입 금액 산정을 위한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 감가상각은 그러니까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요, 보험 기간 동안 동일합니다. 연단위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경과기간이요, 만약에 1년 미만이면은 미적용합니다. 그래서 경과된 그 기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뭐 한 1년, 뭐 8개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1년 안 되는 거 이거는 케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딱 1년만 적용합니다. 뭐 2년 9개월 나오네요. 얘가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2년만 적용합니다. 자, 잔가율. 이 잔가율은요, 몇 프로예요? 기본적으로 20%죠. 잔가율 20%와 자체 유형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영 감가율 산출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인 시설의 경제성을 고려해가지고요, 잔가율을 최대 몇 프로로 수정할 수 있어요? 30%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는 다 됐어요. 얘가 이제 경제적 수명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형, 목재하고 철재 이렇게 나왔죠. 목재는요, 내용연수가 6년이죠. 경영 감가율은 13.33% 나옵니다. 이거 두 개 이렇게 곱하기 하면요, 6 곱하기 요거 하면요, 대략 80% 남아요. 그래서 내용수가 되게 되면은 그 잔가가 한 20% 정도 남는 거예요. 잔존 가치 비율입니다. 잔가율 쉽게 얘기해서. 철제는요, 이게 이제 18년이죠. 그래서 이 경년 감가율은 4.44% 되죠. 경년 감가율은 이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감가되는 비율을 말을 하는 거죠. 경년 감가율. 그래서 이것도 이거 곱하기 이거 하게 되면은 대략 80% 됩니다. 79. 몇 프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제조단가액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뭐를 곱해요? 재배 면적을 곱해서 산출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답안을요,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답안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214번입니다. 6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를 수정해서 가져왔어요. 인삼 해가림설에 관한 내용이래요. 주어진 내용을 보고 인삼 해가림설에 보험 가입 금액 산출하시오 그랬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 절사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시설비 3만원이고요. 가입 면적이 300제곱미터. 시설 유형은 목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재라고 해놓고 얘가 경영 감가율이 얼마인지 그 숫자는 안 줬어요. 근데 우리 이 정도는 선생님이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13.33%. 스캔 단계에서 이런 거 써주시면 좋습니다. 6년 시설연도 14년 4월 가입 시기 19년 11월. 이게 지금 보험 가입 금액 그거기 때문에 감가 적용을 연 단위로 하고 1년 미만은 그 안 잡아주죠.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이제 단순 곱하기 사칙연산 문제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은요, 3만 원, 제곱미터당 3만 원에다가 곱하기 300제곱미터 하고요. 그죠? 이제 감가 잡아줘야 되는데 곱하기 1-13.33%라고 그랬으니까 0.1333 하고요. 곱하기 몇 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14년 4월이죠. 그러면은 15년 4월이 1년, 16년 4월 2년, 17년 4년 3년, 18년 4월 4년, 그리고 19년 4월 5년 되고 몇 개월 나오죠, 지금. 근데 몇 개월은 신경 안 쓰고 연 단위로 하고 요것만 딱 5년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5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더니, 계산했더니
300만 1,500원 나와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써 있죠. 보험가입 금액 1,000원 단위 절사한다고. 예. 문제 조건에서 이 1,000원 단위 절사한다라는 말이 없더라도 1,000원 단위 절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요. 이게 지금 이론서에 써 있잖아요. 예. 뭐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논란의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여기선 또 이제 문제 조건까지 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예, 절세 해줍니다. 그래서 300만 원 잡죠. 예. 그래서 답 300만 원 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215번 역시 인삼 해가림 시설이고요. 주어진 내용 보고 보험가입 금액 산출하래요. 역시 보험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 절사하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주어진 내용이 조금 다르고 철제네요. 이거는 지금 가입시가 봤더니 한 10년 되겠는데요. 11년 2월, 12년 2월, 13년 2월, 14년 2월, 15년 2월, 16년 2월, 17년 2월, 18년 2월, 19년 2월, 20년 2월 하고 몇 개월 남는데 어차피 연 단위로 적용을 하니까요. 예. 그거 생각하면서 철저는 4.44%죠. 예.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1,000원 단위 절사하니까 778만 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 답하고 778만 원 끝 이렇게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2번 8회 때 나왔던 문제 쌤이 좀 수정을 했어요. 다음과 같은 인삼의 해가림설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런 거 보면 좀 쫄 수가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보잖아요. 실제 우리 시험이 그래요. 진짜 복잡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막상 손 대보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나오고요. 겉으로 딱 첫인상은 이거 간단한 건데 하고 풀다 보면 이게 막 꼬여 있는 게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쫄지도 너무 자만도 하지 말자. 담담하게 보면 됩니다. 자, 가입이요. 2021년 6월인데요. 농진의 재료가 목재하고 철제로 구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재료는 이렇게 되고요. 철제로는 이렇게 되네요. 재료가 상이하면요. 각각 면적만큼 구분해서 가입한다라고 그랬죠? 오케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그 재료는 같지만 이 경우에는 철제로 이 경관연소가 지금 상이한 이 케이스가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가장 넓게 분포하는 놈 걸로 한다라고 그랬죠. 요 놈 걸로, 요걸로 이거 기준으로 감가 적용해 준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자, 물음 1 해가림시설 목재로 된 거 보험가입 금액 구하라는 거고요. 물음 2는요 철제로 된 거 보험가입 금액 구해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목재로 된 거 먼저 구해보면요. 간단하죠. 정리생동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비용 그거 한 거, 지금 이거 한 거를 이번에는 따로따로 써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감가상각 목재이기 때문에 13.33%죠. 몇 년인지 체크해야 돼요. 몇 년인지. 이번에는 15년 9월이잖아요. 가입은 21년 6월이죠. 이거 어떻게 세요? 똑같이 해보세요. 15니까 이제 16.9, 17.9, 18.9, 19.9, 20.9. 근데 21.9는 안 되네요. 왜냐면 6월이기 때문에. 그럼 5년 하고 몇 개월 되겠죠? 어차피 근데 몇 개월인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5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4,002만 원 나옵니다. 답하고 4,002만 원 끝 써주시면 되겠죠.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시설 연도가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이슈가 있는데 가장 넓은 놈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놈 걸로 적용한다 그랬죠. 그럼 면적 4,500제곱미터인 걸로 기준으로 감가를 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체 그 면적 6,000제곱미터 곱하기 단위 면적당 시설비 5만 원. 그래서 이렇게 3억 나오죠. 감가 적용해야 돼요. 철제니까 4.44%죠. 자, 그러면 넓게 한 놈이 17년도 3월이잖아요.
가입은 21년 6월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보세요. 18.3, 19.3, 20.3, 21.3 하고 몇 개월 남네요. 하나, 둘, 서희, 너희 4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2억 4,672만 원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4,500제곱미터 그걸로 하니까 여기를 순간 실수로 4,500제곱미터 곱하기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풀 수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전체 면적으로 해야 돼요. 강가만 얘 거 쓰는 거예요. 가장 넓게 이 면적이 그 경관수가 다른 상이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약거의 이 시설 연도로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 뿐이지 이거에 대한 걸로 가야 됩니다. 요거 하나 실수 포인트 있어요. 문제 153번. 다음은 인삼 에가림시설 손해조사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쓰세요. 자, 산출된 뭐뭐에 대하여 피해액에 대하여 뭐를 적용해요?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뭐를 산정해요?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피해액에다가 감가상각을 적용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액에다가 감가상각 적용해서 손해액이 되는 거죠. 피해액에다가 감가상각 적용해서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 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요,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피해액이라는 워딩이 나오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보험 가액의 20%하고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인삼인데 피해액이라는 워딩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반자동으로 보험가액의 20%라는 워딩을 딱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래요. 만약에 피해액이 이 보험가액의 20% 이하래. 이하. 그러면은 감가 적용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피해액이 감가 안 하고 손해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가는 안 하고요. 그대로 피해액 네 거로 손해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하이면은. 근데 만약에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초과했으니까 감가 적용을 했겠죠. 근데 감가를 해보고 나니까 그 피해액이 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이 돼버린대요. 미만이 보험가액 20%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험가액의 20%도 안 돼버려? 아유, 나 불쌍하다. 그럼 보험가액 20% 정도는 해줄게. 인정해줄게. 자, 여기에는 이 두 가지 말만 써 있어요.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초과해서 감가를 때렸더니, 때리고 나서 보니까 보험가액 20%도 안 돼버리네? 그러면은 너 불쌍하니까 보험가액 20%는 해줄게. 보험가액 20%를 손해액을 한다라는 거. 근데 한 가지 빠진 말이 있죠. 자, 한 가지 당연해서 안 쓴 거예요.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감가를 때리겠죠. 근데 감가를 때리고 났는데도 보험가액 20%보다 이제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감가 때린 값이 확정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요 룰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요 룰을. 여기는 뭐 어차피 크게 구별 실익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를 이제 여기 경우에는 미만이라고 워딩이 왔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리꼬르까지 해놓을게요. 어차피 수치는 똑같은 수치일 건데. 자, 154번. 다음은 인삼메가림설의 자기부담금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최소 자기부담금은 몇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죠.
뭐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애들은 30만 원인데 얘네들은 그 인삼 해가림시설의 경우에는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대 자기부담금은요 100만 원이죠. 범위 안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죠.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10만 원 그리고 손해액의 10%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기부담금은 일사고 단위로 적용하죠. 문제 155번. 다음은 인삼 해가림설에 관한 내용이래요.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고 강물음에 답하시오. 보험 가액, 보험 가입 금액. 500만 원, 500만 원 똑같네요. 이거는 전부 보험이네요. 그죠? 평가년수 1년, 적용 감가상각률 13.33%. 목전가 보죠. 그리고 피해액은 130만 원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우리가 인삼 해가림시설 문제를 풀 때는요, 두 가지 꼭지를 좀 먼저 좀 체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험 가액 금액 이 워딩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놈이 전부 보험인지 아니면 초과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 먼저 좀 판단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피해액이라는 이렇게 워딩이 나왔다. 그러면은 감가를 때려서 내지는 안 때릴지 아니면 보험가액의 20%를 할지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도 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피해액이라는 이 워딩 그리고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이라는 이 워딩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딱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손해액을 산출을 해볼게요. 피해액에서 감가를 적용을 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한다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자, 그 과정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보험 가액의 20%를 먼저 딱 써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이거의 20%, 5분의 1. 그러니까 500만 원에 5분의 1이니까 100만 원 되겠죠. 100만 원. 딱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액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피해액이 더 크네. 그럼 이거 감가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피해액에다가 감가를 적용을 일단 해가지고 일단 그 값을 봐야 되겠네. 1-0.1333 이거 했더니 계산했더니 112만 6,710원 나오네요. 얘보다 크네? 그럼 요대로 확정이네 이거 손해. 그러면 답하고 112만 6,710원 끝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음 1은요. 자, 자기부담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손해액의 10%.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 0.1이니까 공 하나 이거 떼버리면 되죠. 그래서 11만 2,671원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죠. 이 사이에 딱 들어가죠. 그래서 뭐 다른 거 적용할 거시기가 없죠. 그럼 자기부담금 이대로 되겠죠. 좀 껄쩍지근해서 혹시나 하고 봤는데 문제 조건에 뭐 다른 거 없죠. 그래서 답하고 72,671원 끝 써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급보험금 산출을 하래요.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이 자기부담금을 빼가지고 산출을 하죠.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근데 대략 뭐 이거 여기서 이거 빼는 건데 뭐 보험가입 금액 뭐 택도 없죠. 한도 그시할 거는.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뺀 값 했더니 얼마나요? 101만 4,039원 나오네요. 이렇게 답하고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답안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156번. 다음은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에 관한 내용이래요. 아래 거래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상하는 재해로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보험금과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각각 인삼 해가림시설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계산하고요.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죠.
단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죠. 비용 손해 중에 손해 방지 비용, 그리고 대위권 보존 비용, 그리고 잔존물 보전 비용은 인사메가니설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여기 지금 잔존물 보전 비용하고 이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고 여기는 잔존물 보전 비용입니다. 보전 비용. 단 농지별 뭐요? 손해 방지 비용은 몇만 원을 한도로 하죠? 2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비용 손해 중에요. 기타 협력 비용, 참 천사 같은 비용이에요.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합니다. 묻고 따지지 않고 이걸로 쓴 거는 준다라는 거죠, 그대로. 자, 다음은 인삼 해가림 시설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래에 주어진 내용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래요. 순서대로 그냥 쭉 봤더니 보험 가입 1억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5천만 원이네. 반절만 했네. 일부 보험이죠. 경과년수 1년이고 적용 감가상각률 13.33%입니다. 피해액은 3천만 원이래요. 피해액이라는 워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손해액 산출할 적에 뭐부터 쓰라고 했어요? 보험 가액의 20% 먼저 계산해 놓겠죠. 이거의 20%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이죠. 이 정도는 1억 곱하기 0.2 안 눌러도 2천 이거는 되죠? 이 정도 암산은요. 요놈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피해액이 3천만 원, 얘가 더 크네. 또 들어 맞아야죠. 감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감가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감가를 이렇게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2,600만 1,000원 나온대요. 보험가액의 20% 비교했더니 얘가 여전히 크네. 그럼 이대로 확정. 그죠?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요거의 10%죠. 요거 10%. 공 하나 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2600100 딱 260만 100원이네요. 근데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이 최대잖아요. 100만 원이 최대. 그럼 이거 다 안 하고 그 100만 원만 하는 거죠. 100만 원. 자기 부담금은 100만 원이 되죠. 자, 잔존물 제거를 위해 사용된 비용이 잔존물 제거 비용 얘기하는 거죠. 100만 원이 있다고 했대요. 그럴 때 지급보험금, 비용 포함한 지급보험금을 산출을 합니다. 정리된 놈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물음 1, 2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물음 3번. 그 지급보험금은 이제는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손자뽀뽀가 나와야 되죠. 손자뽀뽀. 그래서 손해 계산한 거 자기부담금 100만 원. 이제 자기부담금 다 털었어요. 그러면은 비용에서는 또 뭐 털 게 없죠. 그래서 반절 가입했으니까 나도 반절만 줄게. 계산했더니 이 보험금은요 1250만 500원 되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요 자기부담금은 100만 원 이미 다 털었기 때문에 더 뭐 뺄 건 없고 그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일부 보험인 부분 이렇게 감안하는 거죠. 그리고 한도 체크, 손해액의 10% 한도 체크까지 걸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잔존물 제거 비용 5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비용을 포함해서 지급할 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또 한도가 하나가 요 두 놈이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그 내용도 있죠. 체크해봐도 뭐 택도 없죠. 그래서 요대로 이 두 개 더한 이 비용을 포함한 지급보험금은 1,300만 500원이 되겠네요. 자, 문제 158번. 다음은 인삼 품목에 관한 내용이래요.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고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그랬어요. 피해율은 퍼센테이지 단위로 소수점 이하 절사한대요. 이거 조건이 조금 특이하죠.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보험가입 금액, 가입 면적 쭉 내용들을 주셨어요. 봤더니 이거는 이제 표본 조사를 했나 봐요. 표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급보험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접식이 나와야 되겠죠? 직접식 뭐예요? 포피자. 그럼 피해율 이제 나와야 되겠죠? 피해율 어떻게 돼요? 인삼일수기 해배 그런 데 있잖아요. 이거 다 알면 사실은 다 풀었어요.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정리된 거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인삼은 일단 식은 쌤인데 선생님도 이제 책에 있는 대로 썼지만 이게 일수기 해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전혀 뭐 새로운 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예. 기준 수확량, 여기 연금형 기준 수확량의 기를 이렇게 잡아보면 수확량, 이게 지금 여기 부분만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박스 부분만 1 마이너스 기 지금 이렇게 그림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면적 부분은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 나눠지는 부분은 그 부분만 반영을 해준 거지,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전혀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평수미평 그림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왜요? 기수미기 그림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인삼은 식표현 자체를 이 수확량이라는 것을 이 조사 수확량하고 이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 빼기 기분의 기 빼기 수잖아요. 원래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수가 결국에는 이 조사 수확량을 그냥 수로 봐버리면은 수 빼기 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로를 풀게 되면은 기수미기 평수미평 그 그림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뭐가 완전 새로운 건가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 하는 것도 기수미기였기 때문에 기수, 기 빼기 수한 거에다가 미보상 비율 곱해가지고 미보상 감수량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모양이 살짝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메커니즘은 그대로 존재한다. 사실은 이 안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보시면은 사실은 좀 이게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급보험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식 먼저 앞대가리에다 써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피자. 피해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요? 인삼일수기 해배. 이 정도만 써놓어도 돼요. 쌤이 실제로 이 문제 만들어 놓고 혼자 풀어볼 때는 쌤도 딱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없습니다. 풀어갖고 정확하게 답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수확량 부분을 잡아봐야겠죠.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더하기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 해가지고 구하죠. 그럼 단위 면적당 이제 조사 수확량 먼저 구해볼게요. 표본 수확량을 나온 거를 나누기 면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 표본에서 나온 이 수확량 전체를 표본 그 전체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표본 수확량 합계는 3,000g, 3kg고요. kg 단위로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표본칸 이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지금 여기서 수치를 딱 안 줬기 때문에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한 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표본 칸수가 4칸이래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16제곱미터 되죠. 그래서 고놈으로 나눈 거죠. 0.1875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보상 감수량도 나왔죠. 기준 수확량 0.71 있죠. 거기서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한 요거 와가지고 빼죠. 미보상 비율 20%래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0.1045 나오죠. 그래서 이 미보상 단위면적 미보상 감수량까지 이렇게 더한 값이 이렇게 수확량으로 잡히죠. 수확량 뭐 했으면 이제 다 나왔죠. 수확량 일로 딱 나와가지고 기준 수확량 여기 나오고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누를 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요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계산기를 누를 때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0.71로 나눌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요. 기준 수학량이 0.71이니까. 그러면 0.71 빼기 0.292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라고. 어차피 그럼 같은 이 내용이잖아요. 요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실 적에 뭐 가로 열고 닫고 분자 올리고 분모 내리고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0.71 빼기 0.292 한 다음에 는을 해야 돼요. 꼭 는을. 이거 안 하면 그 이상한 값 나와버려요. 요거 한 다음에 는하고 나누기 0.71 해가지고 잡아보세요. 그럼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뒤에 피해 면적 이거 곱하기 300 나누기 375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죠. 왜냐하면 이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해당하는 게 피해 칸수고 재배 면적에 해당하는 게 이 실제 경작 칸수가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0.47098591로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어쩐지 조건이 피해 오름 퍼센테이지 단위로 소점이야 절사해버린대요. 그러면 47.098592로%인데 이거 절사해버린다는 거잖아요. 47% 나오죠. 그래서 피해율 47% 빼기 자기부담 비율 여기 20%죠. 한 거에다가 곱하기 보험가입 금액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421만 2천원 나온대요. 마지막에 답하고 421만 2천원 끝 뜯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9번. 다음은 인삼 품목에 관한 내용이래요.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료 아래와 같은 피해가 확인되었대요. 피해율을 산출하랍니다. 피해율은 퍼센테이지 단위로 소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점 둘째짜리까지 계산한대요. 이거는 뭐 밑줄 따로 안 그어도 되겠죠? 우리가 노멀하게 보는 조건이니까 여기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죠? 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피해율을 산출하래요. 피해율은 인삼일수기 해배 이거 생각하면서 피해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앞자리에다가 인삼일수기 해배를 딱 써놔야 되겠죠? 자, 이제 수학량 잡아야 돼요. 역시 단위면 땅 조사 수학량 더하기 단위면 땅 2보상 감수량이죠. 단위면 땅 조사 수학량. 이거는 보니까 전수조사였나봐요. 전수조사, 총조사 수학량 해가지고 3,000kg이 있어요. 이거를 총 그 면적으로 이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학한 면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은 어떻게 구했어요? 지주목 간격 2제곱미터 곱하기 여기는 친절하게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한 그걸로 수치를 줬네요. 요거 한 거. 그리고 이번에 수학한 칸수가 몇천 칸이에요? 2,000칸. 그러니 6,000제곱미터죠. 근데 6,000제곱미터에서 3,000kg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제곱미터당은 0.5kg 나왔다라는 거죠. 단위면적 땅 미분상 감수량은요. 기준 수확량 0.64 빼기 방금 전에 계산한 0.5 한 거에다가 미분상 비율 0.1 곱해가지고 구하죠. 계산했더니 0.014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값을 더해가지고 계산했더니 0.514 나옵니다. 수확량은요. 0.514kg 제곱미터당.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인삼 일수기 해배잖아요. 일수기 해배에다가 이제 딱 넣어서 돌리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1-0.514 나누기 0.64 한 거에다가 곱하기 2000 하고 나누기 60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계산기를 즉흥적으로 누르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앞서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를 똑같이 이걸로 보세요. 이 앞에 부분을 그리고 곱하기 2000 6000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안 끊고 그게 돼요. 여기서 먼저 0.64 빼기 0.514는 해놓고 그럼 얼마나 나오죠? 그거 나누기 0.64 한 거에다가 곱하기 2000 나누기 6000 이렇게 돼요. 이 정도는 뭐 딱딱 3분의 1이 돼버리면 사실은 요거 한 값에다가 나누기 그냥 3 해버려도 되죠. 이 정도는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안 되시면 그냥 누르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뭐
분자 올리고 분모 내리고 가로 열고 닫고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기를 그냥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0.065625 나온대요. 그럼 비율을 이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퍼센테이지로 써주면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 단위로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응해서 소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끊어가지고 뭐 올릴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6.56% 나오겠죠. 6.56%. 마지막에다가 답하고 6.56% 끝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243번. 다음은 인삼 품목의 보상하는 제에 관한 내용이래요. 아래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쓰랍니다. 여기 참 나오기도 괜찮은 자리예요. 그리고 인삼은 여기서는 이렇게 안 냈지만 태, 우, 집에 가서 보니까 화가 폭염폭설 폭 나서 냉침을 맞았다. 요 제들도 사실은 그 가로놓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놓기든 아니면 뭐 약수를 하라든지. 그래서 그까지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태풍은요,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 또는 최순풍,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강풍. 그래서 여기에만 해당이 돼도 되고 여기에만 해당이 돼도 그 태풍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폭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서 나타난 측정 자료 중에 어떤 값? 가장 큰 수치.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뭐인 상태? 5cm 이상인 상태. 이렇게 되겠죠. 자, 집중호. 기상청에서 호에 대한 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비 또는 해당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 관측자표로 측정한 뭐인 강우 상태예요. 여기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 이상인 강우 상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쌤이 조금 여기를 좀 밑줄을 길게 치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렵게 대비해서 문제 쉽게 나오면 좋은 거니까요. 그죠? 침수, 태풍, 집중호 등으로 인하여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 이것이 유입돼 가지고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근데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최소 15cm 이상. 그리고 우박은요, 정란운과 봉우리 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그리고 냉해는요, 출하 및 전엽기 4, 5월 중에 해당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세계의 기상관측 장비에서 측정한 뭐뭐한 찬기온이에요. 최저기온 0.5도씨 이하의 찬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 피해를 인정하죠. 폭염은요, 해당 지역에 여기 최고 기온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입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 들어간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대요. 50% 이상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인정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답안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44번. 다음은 인삼 재배시설의 요율 상대도에 관한 내용이래요.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요지게 선생님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 선생님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써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사실은 이게 다 써지면 이제 기억이 나니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를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120% 여기 이상인 인삼 재배 시설 요율 0.9%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2종에 해당되는 거 수치를 딱 주고 120% 이상이면은 130% 정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 표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요율 상대도가 얼마인지, 적용해야 되는 요율 상대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를 적용해서 계산하게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가로놓기를 나오든 요거를 쓰라고 하든 아니면 요거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하든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주 진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246번은 여기 그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종류하고 인정비율 이거 다 써줄 수 있게 선생님 준비하라 그랬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써지더라도 조금 오늘 해보고 또 내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제 본인이 공부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2차 시험이 계산 문제를 먼저 해놓고 이런 암기는 조금 닥쳐서 해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아예 또 안 하고 안 보고 있다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라도 한두 번 먼저 써보고 또 좀 지나서 좀 더 중요한 것도 좀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만났을 때는 꼭 몇 번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답안은요. 문제 227번입니다. 메밀 품목이고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하라 그랬어요. 문제 스캔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이제 앞서서 이렇게 한번 계산하는 거 살짝 변칙적인 문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계산 방식은 똑같아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요, 보피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피해율은요, 면적 비율 곱하기 1미하죠. 그래서 이제 역시 메밀은 이 피해 면적을 잡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피해 면적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실수 포인트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 다른 거는 내용 똑같아요. 여기 죄다 분해 지금 여기 부분 여기 곱해주는 부분 그 피해 본놈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할 때 여기는 지금 손에 정도로 줬죠. 정도. 그래서 여기 50% 줬기 때문에 이게 50%로 이걸 보면 안 돼요. 이게 60%로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가 하나 그 장난치는 부분이에요, 지금. 80%는 이제 80%로 오니까 관계없고. 그래서 변환한 내용으로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요거에다가 이제 하나 트릭을 걸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 그 고추부로 쪽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선의 정도로 왔는지, 선의 정도 비율로 왔는지 진짜 노이로지 걸리게 좀 잘 봐야 돼요, 여기. 선의 정도 비율이 붙어 있는 걸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도목으로 인한 면적에다가 곱하기 0.7 하는 거는 이제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여기는 또 마치 도복 2의 피해 면적이 또 500제곱미터가 있네요. 거기다가는 원래는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라는 걸 곱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식으로 줬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부분, 없는 부분들은 뭐 사실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60%를 감안을 해주고 80%를 감안해주는 그 내용 체크해가지고 죄다는 여기 그때 여기서는 4제곱미터였죠. 표본 면적 합계가 4제곱미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안해주는 내용 한번 체크하십사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25제곱미터가 이렇게 피해 면적으로 오고요.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 그래서 계산했더니 0.525. 그거하고 자기부담 비율 20%라고 그랬어요. 보험가입 금액 1000만 원이고요. 계산했더니 325만 원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답하고 325만 원 끝 써주시면 되겠죠. 294번 인삼 해가림 시설에 관한 내용이래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대요. 아래 조진 내용을 보고 해가림 시설 지급보험금 비용 포함해가지고 이 놈을 산출하랍니다. 자, 그럼 문제 우리가 스캔을 딱 하다 보니까 자, 먼저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을 먼저 봅니다. 이거 봐라. 일부 보험이네. 그죠? 그러면 일부 보험이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례 보상해야 되죠. 이제는 이제 시험이 이제 다가오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관련 내용들 보이면 쭉쭉 같이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 그 공식도 보험금을 계산하는 공식도 선자 뽀뽀로 바뀌죠. 뒤에 이제 비례 보상하는 내용이 붙으니까. 자, 그리고 피해액이라는 워딩이 보입니다. 근데 주변에 봤더니 손해액이라는 워딩은 안 보여요. 선생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보험 가액의 20%를 옆에다 딱 계산해가지고 딱 써놓고 시작을 하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쭉 봤더니 아유 비용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또 좋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비용 포함해가지고 지급보험금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보험금 계산하고 요 비용들 단돌이 해가지고 그거 합한 금액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우리 요 정도는 되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보험가액의 20%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8천만 원 곱하기 0.2 계산을 딱 합니다. 보험가액의 20% 이걸 했더니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보세요. 1,6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 1,600만 원하고 이 피해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이? 보험가액의 20%보다 크네 피해액이. 아이고 그러면은 감가 두드러 맞아야죠. 감가를 한번 때려볼게요 얘네한테. 근데 감가를 어떻게 때려요? 적용 감가율 이거 하라고 딱 좋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0.222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이것도 1 마이너스 0.222는 하고 곱하기 1650 이걸 하게 되면은 50만 원 하게 되면은 되죠. 뭐 가로 열고 닫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83만 7천 원이 나오네요. 맞나요? 선생님이 계산기 방금 그냥 눌러본 건데 계산기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비교 보니까 이 감가 때리고 나서 보니까 어라? 보험가액이 20%보다 작아 버렸네. 아이고 야 불쌍하다. 그럼 손해액 선생님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잡는다라고 그랬죠? 손해액이 1,6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기부담금을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구해야 돼요. 손자 뽀뽀 해야 되니까. 그럼 자기부담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손해액의 10%예요. 근데 손해액의 10%를 했더니 그럼 160만 원이 나와버리네. 근데 자기부담금은 그 구간이 있잖아요. 최대 100만 원이 한도잖아요. 100만 원. 그래서 16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적용을 하죠. 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거기다가 이제 일부 보험 그 내용만 우리가 감안을 해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공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놈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답안 이렇게 정리했어요. 방금 전에 쭉 여기까지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보험가액 분해 보험가입금액 해서 8천만 원 분해 5천만 원 해야 되는데 쌤은 공 다 떼어버리고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썼어요. 여기 00000000 어차피 약분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5 나누기 8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그렇게 했더니요. 93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뭐 보험 가입금액하고 한도체크 하나마나 택도 없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여기서 지금 다 그 맥스를 다 털어줬어요. 자,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왔습니다. 잔존물 제거에 사용한 비용이 50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앞에 자기부담금이 안 턴 게 있으면은 자기부담금도 또 한도까지는 털어줘야 되는데 뭐 이미 다 앞에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또 할 얘기가 없죠. 근데 이제 비례 보상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31만 2,500원 나옵니다. 역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잔존물 제거 비용 한도 두 가지 뭐 택도 없어요.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기타 협력 비용밖에 없죠. 이거 100만 원. 얘는 천사 비용이라고 했죠.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계산한 요놈을 싹 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068만 7,500원 나옵니다. 그래서 답하고 1,068만 7,500원 끝. 이렇게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9번입니다. 네, 고추 품목에 관한 내용이고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 곱게 줬네요. 495. 그리고 보험금은 1,000원 단위 절사한데요. 문제 조건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3%고 집빛 곰팡이병 쭉 보시고 다 좋네요. 그냥 곱게. 자, 물음 1. 금차 사고에 따른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그랬습니다. 금차 사고가 이거고 지금 최초 사고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까지 계산을 해야 요거 계산할 때 쓴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 나오겠네요. 노가다네요. 살짝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음에서 직접적으로 원하는 거는 금차 사고에 따른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식을 먼저 앞대가리에다 써놓고 시작합니다. 존경 피자. 예, 시작할게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예, 지금 문제에서 1,5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쓸 거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간 거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기사고 보험금을 먼저 계산을 할게요. 예, 그래서 예, 존경 피병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예, 왜냐면 앞에는 또 마침 병충해도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잔존 보험가입 금액 처음 시작할 때는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경과 비율 예, 앞에는 수학기 이전 그 사고였죠. 예, 그래서 준 한 번 준 생표 이렇게 한 거예요. 49.5%라고 곱게 줬습니다. 예, 이렇게 넣어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 정식일로부터 50일 경과 시점에 예, 사고가 났다라고 그랬죠. 사고 발생일이. 그래서 이 그 생장 일수가 50일이 되고 표준 생장 일수 뭐 100인 건 우리 다들 암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계산했더니 0.7475가 됐고요. 피해율은요. 고출을 피해 일미화 한다라고 그랬어요. 면적 피해율을 곱게 안 줬지만 1000제곱미터 나누기 4000제곱미터 해서 0.25 잡고요.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곱게 60% 줬습니다. 미보상 비율 10%래요. 이렇게 감안해서 계산해서 피해율 잡았습니다. 0.135. 그리고 제피 곰팡이병은 그 50%에 해당하죠.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준 거고요. 그 잔존 보험가입 금액에 여기 자기부담 비율 3%니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자기부담금 45만 원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따라따라 다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보험금 1,000원 단위 절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1,000원 단위 절사를 해버려서 30만 원 잡힙니다. 예. 그 기사고 보험금이요. 예. 그럼 이번 거 이제 금차 사고에 따른 우리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계산할 잔존 보험가입 금액을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1,500만 원에서 30만 원 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다 쓴 거죠. 예. 그리고 경과 비율은요. 이제는 수학기 중4호기 때문에 중1 때 수표 조화했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사고 발생일은 수학 개시일로부터 10일 경과 시점이라고 그랬고 표준 수학일수 20일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산했더니 0.5 나오고요. 피해율은 역시 피해 일미예요. 이번에는 곱게 면적 피해율 50%를 줬고요. 평균 손해 정도 비율 80%라고 줬습니다. 미보상 비율 10%까지 감안해서 계산했더니 0.36 나오고요. 예.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이제 잔존 그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3%에서 44만 1,000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은 다 구해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쭉 때려 넣고 계산했더니 220만 5천원 나와요. 예. 이거 실수해서 이거 절사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이거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실수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스캔 단계에서 문제 쪽에다가 확실하게 좀 예? 선명하게 표시를 좀 해놓고 계속 좀 체크를 해가면서 답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절사를 해서 220만 원 잡히죠. 예. 그래서 답은 220만 원 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 물음이 마저 볼게요. 고초의 경우 인수 가능한 재배 작형 두 가지 쓰라 그랬죠. 예. 노지 재배하고 터널 재배 있고요. 그리고 물음 3.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재배 방법으로 고추를 재배 중인 농지에서 재배 A 재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재배 방법으로 각기 다른 두 가지 재배 방법으로 고추를 재배 중인가 봐요. 근데 이 중에 이 A 재배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 가능 여부를 판별하래요. 인수 가능하면 동그라미, 인수 불가능하면 X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재배 방법이 이렇게 갈리면 원래는 인수가 안 되는데 예, 이 두 가지 중에 그 보장 생산비가 낮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인수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둘 중에 보장 생산비가 1,500만 원이 낮죠. 1,500원짜리가. 그래서 인수 가능하다고 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동안 이 식물에 좀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식물 보고 산업기사라든지 뭐 관련 또 좀 자격증도 따고 어떤 과정들도 좀 이수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 한쪽에 이렇게 좀 써놨다가 또 진짜 오랜만에 또 이걸 보게 됐는데
신혜우님이 쓴 이웃집 식물 상담소라는 책에 있는 글귀예요. 끊임없이 생장하고 준비하는 식물처럼 그에 맞춰 계획하고 움직이는 농부처럼 갑자기 등장하거나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예. 우리도 지금 손해평가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항상 이렇게 그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독수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3번.